지금서부터는 어떤 벌을 깨워야 되느냐, 이제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를 이제 한번 보시자고요. 본벌 깨우기라고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죠? 언뜻 듣기에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본벌 깨우기. 그런데 어떻게 깨운다는 얘기냐? 그걸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왔는가를 오늘 점검해 보시면 그동안 잘하셨던 분도 있고 아하, 내가 뭔가는 준비가 안 됐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자, 본벌 깨우기가 언제를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는 김천에서. 언제부터요? 입춘 전후 2월 4일. 예, 그렇게 제가 기록을 해놓고요. 2월 4일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본벌 깨우기를 기준을 잡고 깨웠다는 거죠. 오늘이 며칠이죠? 1월 23일. 본벌 깨우기 하신 분, 손 들어 보셔봐요. 본벌 깨우기 하신 분. 예. 고수들은 이미 깨우셨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직 안 깨우신 건가요? 그렇다고 보고, 자, 2월 4일을 본벌 깨우기라고 하는 기준을 잡았을 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될 일.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전에. 만약에 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20일 전이다 그러면 날짜가 며칠이죠? 20일 전이면 며칠이에요? 1월 한 15일경 되겠죠? 1월 15일경. 요 날짜를 기준으로 무엇을 하자는 거냐면 본벌 깨우기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본벌 깨우기 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벌 깨우기 준비 작업입니다. 본벌 깨우기 작업은 뭐고 또 본벌 깨우기 준비 작업은 뭔지 의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본벌 깨우기 준비 작업은 일찍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을 선별을 해서 그 벌을 먼저 본벌 깨우기를 하자, 그 얘기예요. 이해가 좀 되셔요? 자, 이제 그거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첫째는 확인을 해보니 요 날짜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단지 외기 온도가 영하 4도씨에서 0도씨일 경우 날씨가 추울 때 보는 것이지 날씨가 따뜻할 때 보는 준비 작업이 아니다. 그래서 날씨가 영하권일 때 보는 거예요. 근데 한낮의 온도가 영상 10도까지 올라가거나 한낮의 온도가 영상 4도, 5도가 됐을 때 그럼 볼 수가 없잖아요. 한낮의 온도가 영상 4도 이상 되는 그 날짜에는 언제가 영하 4도가 되는 거예요? 시간대로? 영하 4도가 되는 시간대가 가장 언제쯤이에요? 새벽이겠죠, 새벽. 맞죠? 5시, 6시. 근데는 그때는 보면 어두운데라도 보셔라. 왜? 빨리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헤드라이트 끼고요. 뚜껑 열고 개포 열어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죽는다고 예고하는 벌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고 주인한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이 못 알아먹으면 살았구나 하고서 뚜껑 딱 닫고 20일 후에 열어봤더니 죽었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점검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400통 가지고 있는 사람이 봄벌 깨우기 준비 작업을 했는데요. 400통 가지고 있는 농가가 300통이 나오면 그 벌은 엄청난 피해를 받는 겁니다. 근데 400통 월동난 농가가 봄벌 깨우기 준비 작업이라는 작업을 확인해 보니 50통밖에 안 남았다. 나머지는 이상이 없는데 50통 정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럼 50통만 살려놓으면요 400통 중에 단 한 통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어떻게 점검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단지 영상인 경우에는 안 되고 이 기운에 해보는 겁니다. 첫째는 생사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생사 여부를 확인해요. 두 번째는요. 봉구가 풀어진 거, 봉구가 형성된 벌이 봉구를 확인하는데 봉구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봉구 위치를 확인하는데 첫째는 봉구가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걸 봐야 돼요. 봉구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두 번째는 봉구가 해체되어 있느냐. 봉구가 형성된 벌은 건들면 안 돼요. 봉구가 형성된 벌은 제외하고 봉구가 풀어진 벌을 선별하는 겁니다. 요거를. 근데 이 봉구가 풀어져 있는데 어느 위치를 향해서 풀어져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 그게 봄벌 깨우기 준비 작업입니다. 자, 요거를 해체된 걸 찾았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봉구 해체된 위치를 선별하는 작업이에요. 소비 위치에 어느 부분에서 벌이 풀어져 있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찾아냈는데 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소비가. 네. 여기다가 그릴게요. 소비가 한 장, 두 장, 세 장, 넷, 다섯, 여섯 장으로 월동 들어간 벌이라면 대부분이 월동 들어갈 때 5장만 들어가도 좋은 벌이죠. 근데 6장이라고 하자니 그렇고, 그러면 5장으로 들어갔다고 보고요. 봉구가 해체된 위치를 찾는데 출입구 앞쪽으로 뭉쳐있는 벌이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위쪽으로 있는 벌이 있고, 중앙으로 되어 있는 벌이 있고, 밑으로 되어 있는 벌이 있고, 뒤로 풀어져 있는데 뒤쪽으로 뭉쳐 있거나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확인해 봤더니 소비를 보고요. 소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출입구 방향입니다. 출입구 방향으로 소문 앞으로다가 뭉쳐 있는 벌이 있거나 소문 앞쪽으로 퍼져 있는 벌, 봉구가 해체된 벌 중에 위치를 찾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영하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벌은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는 벌이 있어요. 그런 벌은 절대로 건들면 안 됩니다. 자, 뒤로 뭉쳐있는 벌이 있어요. 2번. 그리고 위로 뭉쳐있는 벌을 3번으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뭉쳐있는 벌 4번이고요. 그리고 중앙으로 뭉쳐있는 벌 5번입니다. 뚜껑을 열고 개포를 살짝 열었더니 그 추위에도 다른 벌은 죽은 것처럼 조용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날라서 사람을 쏘려고, 주인을 쏘려고 달려드는 벌, 그게 어떤 벌이에요? 3번 위치에 있는 벌이죠. 그죠? 3번. 요것은요,
15일에서 20일이면 죽는다고 예고하는 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출입구는 여기 있는데 출입구 반대 방향에 가서 2번 위치에 가서 뭉쳐 있거나 풀어진 벌을 확인이 되면 이것은 20일에서 25일이면 죽는다고 예고하는 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전한 거예요. 바로 죽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3번 위치에 있고 2번 위치에 있는 것을 여기다가 어두운데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다가 표시를 하세요. 3번이면 3번, 2번이면 2번. 통마다 100통을 봤더니 3번과 2번 위치에 있는 벌이 100통 중에 25통이 나오더라. 그러면 25통만 낮에 헌할 때 벌을 소비 배열을 다시 해주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소비 배열을 해주고 나서 그 이튿날 보면은 어디에 있었던 벌인데 뒤에 있었던 벌이고 위로 올라왔었던 벌인데 소비 배열을 다시 하면은요 출입구 앞쪽으로 뭉쳐 있습니다. 그 벌은 절대로 죽질 않고요. 그 벌을 가지고 본벌을 키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면 순위가 위험 순위가 몇 번이에요? 3번. 그 다음에 2번. 그리고 5번. 그리고 1번. 그리고 4번입니다. 4번.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2월 4일 입춘에 본벌 깨우기 준비 작업하기 전에 외기 온도가 영하 4도, 0도 그 사이에 있는 기간에 벌을 뚜껑 열어보지 않고 확인을 해봐도요.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면요. 예를 들어서 1번서부터 30번까지 한 줄이 벌이 쫙 배열되어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배열을 해놨어요. 그런데 할 일 없는 사람처럼 햇볕이 한낮의 온도가 영하권인데도 불구하고 한낮의 온도가 햇볕이 쫙 내리쬐기 시작하면요. 체감 온도는 영하 4도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벌이 햇볕이 나오면은 나오기 시작해야 안 해요. 그럴 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을 했더니 1번 통에서는요. 1번 통에서는 30마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2번 통에서는요. 20마리가 나오고 3번 통에서는 15마리가 나오고요. 4번 통에서는 한 마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5번 통에서는 12마리가 나오고 막 이런 거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확인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려고 하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0마리가 나왔는데 몇 마리가 들어가는가를 확인하자라는 거예요. 30마리가 나왔는데 이 벌은 28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럼 몇 마리가 죽은 거예요? 2마리가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20마리가 나온 벌은요. 15마리가 들어가고 5마리가 죽었습니다. 15마리가 나온 벌은요. 몇 마리가? 10마리가 들어가고 5마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4번은 한 마리도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을까요? 미리 짐작하건대 왜 안 나왔다고 생각해요? 월동에 실패했거나, 그죠? 죽었거나. 근데 이 실험은요, 죽은 벌이 하나도 없는 봉군을 확인하는 건데, 묘하게도요, 같은 환경 속에서도 한 마리도 안 나오는 봉군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뚜껑을 열어서 확인해 보면 금방 나타나요.
어떤 벌인지를 알 수가 있죠. 요거를 확인하는 거죠, 요거를. 그 다음에 5번 벌통에는요, 12마리가 나왔는데 2마리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10마리가 죽었습니다. 특이한 상황에 벌어진 봉군을 열어보면은요, 틀림없이 다 차이가 있어요. 4번 벌통처럼 벌이 한 마리도 안 나온 벌은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벌이 밑에 가서 뭉쳐 있어요. 월동 먹이를 얼마나 많이 줬으면 아직도 겨울이라고 생각하고요, 산란 육아 영역을 확보할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쫙 뭉쳐서 꼼짝 안 하고 날씨가 따뜻하기를 기다리는 벌, 그게 4번 벌통입니다. 그 벌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육아를 위한 소비 배열을 해주잖아요. 산란 바로 들어갑니다. 일주일만 되면 산란 들어가요. 우리는 벌이 알아서 산란하기를 기다리는 양봉가가 되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여왕벌이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춰주는 것이어야 되고, 그래서 소비 배열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 5번째 12마리가 나왔는데 2마리가 죽고 10마리가 죽었어요. 그것도 숫자가 많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벌통 안에 습기가 생겼을 때 꿀벌이 어떤 행동을 한다 그랬어요? 탈분 작업을 하고 몸을 말리기도 하고 선풍 작업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몸을 말리기 위해서, 탈분하기 위해서 나온 벌이 벌통 안에 습기가 많이 있었던 상태에서 월동난 벌은 기운을 차리지도 못하고 나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뚜껑을 열어보면 바닥이 흥건히 축축하고요, 죽은 벌이 몇백 마리가 쌓여져 있습니다. 죽은 벌을 손에다가 한번 쥐어보세요. 무지하게 차갑습니다. 그리고 기온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축수 작업이 꼭 필요한 거죠. 이런 실험도 해보면서 위치에 따라서 벌을 어떻게 배열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육아를 위한 소비 배열이 봄에 키우는 꿀벌의 가장 중요한 소비 배열이다. 지금 언제 한다 그랬어요? 1월 15일경에 봄벌 깨우기 적어도 15일에서 20일 전에 확인을 해보니 이미 죽으려고 예고하는 벌을 살리는 작업이 바로 봄벌 깨우기 준비 작업이라는 거, 그거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지금이라도 벌이, 우리가 양봉하는 분들이 보면은 30통이 배열되어 있는데 1번서부터 30통을 나란히 벌을 봐야 벌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잖아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봄벌이라도 쫙 월동 포장을 딱 풀어서 뚜껑을 열어서 우선순위로 봐야 될 벌을 선별해서 보는 기준이어야 된다. 차례대로 벌을 보다 보니까 저거를 못 보는 거예요. 춥다고 안 보고. 이유가 많잖아요. 눈이 온다고 안 보고, 오늘은 또 비가 온다고 또 안 보고, 이러면서 미루다가 20일이 지났는데 보니까 죽은 벌이 속속이 계속 눈에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벌을 선별하는 작업을 필히 해야 된다. 자, 그럼 소비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보시면 소비 배열은 이 5장, 6장으로 월동난 벌은 몇 매로 줄인다 그랬어요? 몇 매로? 아까 6매로 B타입으로 한 벌이라면 적어도 늑장은 만들어야죠. 늑장은. 사양기 뒤로. 축수 작업이 유형이 또 다르죠. 가장자리에 격리판을 끼고 가운데 산란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죠? 그리고 2매, 2매로 격리판을 꽂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한 축소 작업은 어떤 거예요? 육아할 수 있는 소비만 남기고 무조건 다 빼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 가장자리로 먹이 때문에 넘어가는 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벌이 기온이 높아서 사양기들로 넘칠지라도 넘쳐서 뭉쳐있는 벌은요, 일을 안 함으로 인해서 체력이 소모가 안 되는 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먹이 소비로 넘어가 있다가 기온이 내려가니까 다시 육아 소비로 원위치를 해야 되는데 원위치 못해서 죽는 벌이 소비마다 7마리, 10마리씩 붙어서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에 떨어지면 벌통 안의 습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소비 배열은요, 만약에 산매로 이 벌을 산매서부터 키운다고 하면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소비, 3번 소비는 가장자리 소비잖아요. 이것은 굳이 월동 들어갈 때는 가장자리 소비가 100%였었는데 봄벌을 깨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70%짜리를 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00%짜리를 놔도 상관없습니다. 남부지방에 가서 제가 고흥에 가서 벌을 키우면 가장자리는 그냥 70%짜리 산매로 축소해서 강하게 착봉된 벌은요, 가장자리 1번 소비, 3번 소비라도 50% 막은 거 이상 더 많은 먹이 소비를 두질 않아요. 그리고 2번 소비는 어떤 소비예요? 예, 2번 소비는 30% 밀게 된 소비. 요렇게 어디에 있었던 벌인데요? 3번 위치에 있거나 2번 위치에 있어서 15일에서 25일이면 죽는다고 예고하는 벌을 먹이 소비로 다시 이거를 할 때는 어떻게 바닥에 죽은 벌을 깨끗이 청소하고 작업을 해야 맞는 거죠. 바닥에 그 죽은 벌이나 밀랍을 긁어내려면 우리가 벌통을 딱 보면 소비 밑에는 바닥에 벌써 벌이 많은 벌이 붙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털어내고서 바닥을 긁어내요?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죠?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다면. 네? 통가리. 네, 통가리면 빠르겠죠. 근데 통가리 안 하고 최대한 방법을 여기 있는 소비를 이쪽으로 그냥 밀어 놓으세요. 이렇게. 여기까지 밀어 놓고요. 밀어 놓고 다음 날 확인해 보면 이 바닥에 있었던 벌들이 이쪽에 싹 와서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죽은 벌과 밀랍 찌꺼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헤라로 싹 긁어내고 다시 원위치 시켜놓고 소비 배열하면서 벌을 털어서 확인해 주는 작업이 가장 빠릅니다. 일일이 죽은 벌 털어내가면서 헤라로 몇 마리 있는 거 에라 모르겠다 그냥 털어내는 몇 마리라도 죽이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소비 배열은 이런 방법으로 해놓고 나면 3번 위치에 있거나 2번 위치에 있었던 벌이 출입구 방향으로 앞쪽에 나와서 딱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벌은 절대로 죽질 않습니다. 이런 작업을 보통 하시죠? 미리 봄벌 깨우기 준비 작업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처음서부터 차례대로 보는 방법 지향하고 선별을 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벌, 그걸 골라내는 작업이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좀 대신하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원인은요. 왜 3번 위치에 있고 2번 위치에 있는지.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을 소비 배열은 지금 3번과 2번 위치에 있는 벌은 했잖아요. 4번 위치에 있는 벌은 소비 배열을 안 하면 산란이 굉장히 늦어요.
4번 위치에 있는 벌도 4번 위치에 있는 벌도 아까처럼 소비를 바꿔서라도 반드시 소비 배열을 해주면 똑같이 동시에 산란할 수 있는 역할을 소비 배열로 맞춰주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은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니에요. 먹이 때문에 움직이는데, 자, 이제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벌통 안에 있는 벌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다시 한번 그리면 소비가 하나, 둘, 셋, 넷, 5장 벌인데 소문 앞에 이렇게 뭉쳐 있는 벌인데 겨울 동안에 출입구는 얼만큼 열어주죠? 겨울 동안에 출입구는 보통 한 2cm 정도? 많아야 3cm. 더 열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벌이 좋아도 이 정도만 열어준다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앞에 있었던 벌이 만약에 탁구공이 들어갈 만큼 큰 구멍을 뚫어줬을 때 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가운데 소비에 있는 먹이가 하나도 없잖아요. 가장자리에 있는 먹이를 단 한 방울도 못 먹고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라고 하는 기준은 가운데 중심적인 이 부분을 기준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이렇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가장 가운데 중심 온도가 몇 도를 유지해요? 32도를 유지합니다. (32도라는) 영역이 첫째는 유지가 되느냐, 두 번째는 파괴가 되느냐, 세 번째는 확장되느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우리는 32도라는 영역을 두고 월동을 준비하는 꿀벌의 상태를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있으면 소비에 있는 벌이 이게 출입구인데 이렇게 앞에 뭉쳐있는 벌이에요. 여기에 있는 상태가. 근데 2cm, 3cm 정도밖에 안 열어놨던 출입구를 정말로 쥐가 들어갈 만큼의 커다란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이 벌이 춥다고 위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어느 위치로 갈까요? 라고 하는 걸 실험하는 거예요.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위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아니면 바닥으로 갈까요? 아니 어떤 생각이라도 사람 생각이 접목이 되잖아요. 근데 꿀벌은 사람 생각으로는 절대로 접목해서는 안 되는 게 꿀벌이잖아요.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 벌이 뒤로 움직이는 순간 이 벌은 다 죽습니다. 추워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단지 오히려 봉구를 형성해서라도 그 위치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꿀벌이 가장 먹이를 많이 줬을 때 제일 먼저 안착하는 자리가 이게 1번입니다. 아까 4번이라고 했던 자리. 그리고 먹이가 요 착봉된 요만큼이 먹이가 우선 없어지는 거고요. 이 상태가 뭐를 봉구 상태로 앞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이동해 있으면 요 부분만큼은 먹이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죠? 4번, 1번, 5번으로 가는 거예요. 가운데로 가죠. 뭉친 상태로. 이렇게 와서 뭉쳐 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먹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가서 뭉칩니다. 이렇게. 딱 뭉쳐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해서는요. 여기에는 먹이가 없는 상태가 유지가 되고
마지막으로 먹이를 중심으로 벌은 뭉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3번 우치에 있는 벌은 전체적인 소비가 먹이가 하나도 없는 벌이라서 15일에서 20일이면 죽는다고 예고하는 벌로 인정하고 그 벌을 살려야 되는 작업이다. 한 통이라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질병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양봉의 기술은요 10가지가 있어요. 절기별로 벌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라고 하는 꿀벌 사양관리 기술이 있고, 두 번째는 질병관리 기술이 있고, 세 번째는 응애관리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벌에서 생산된 꿀과 화분과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봉산물을 이용해서 돈이 되는 기술, 봉산물 활용 기술이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기술은 양봉 기자재 활용 기술이에요. 옛날에 가상을 사용할 때는 벌통 안에 면적을 확보해서 벌을 많이 채우고 분봉열 없이 꿀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써먹었던 가상이 유밀기 때만 썼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훈용으로 쓰는 면적을 확보하는 데 쓰고 있다. 그래서 한 가지 효율적인 방법이 두 가지, 세 가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터득하는 것, 그게 응용기술인데 양봉 기자재 활용 기술이 응용기술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다섯 번째가 양봉 기자재 활용 기술이고요. 여섯 번째는 뭐예요? 여섯 번째가 밀원수 활용 기술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지형과 기후에 맞는 밀원을 심고 그 밀원을 이용해서 꿀을 생산하고, 꽃이 필 때는 자연 속에 있는 거지만 그 자연에 있는 꽃에 들어있는 꿀을 우리가 생산함으로 인해서 자연을 자원화할 수 있는 사업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래서 밀원을 이용해서 돈이 되는 기술이 여섯 번째고요. 일곱 번째가 뭐죠? 벌침, 연구 및 봉독 활용 기술입니다. 꿀이 하나도 안 나와요. 생산도 못합니다. 근데 벌독을 생산해서 우리나라 임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봉독이 미국산 봉독이 다 독점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독점 계약한 그 회사에서 우리나라 임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봉독을 우리는 우리 농가가 생산한 봉독으로 활용되는 기술이어야 되는 것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덟 번째 기술은 뭐예요? 육종 활용 기술이죠. 육종. 만약에 나는 벌을 키우는데 로얄젤리를 생산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로얄젤리 다수학 품종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죠. 제가 중국의 육종연구소나 이런 데 우리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학생들을 인솔 책임자로 제가 한 5년간 다녀봤어요. 절강성에 가니까 절강성에 있는 박사가 그 얘기를 해요. 중국의 절강성에서만 생산되는 로얄젤리가 7,000톤이 넘는다고 자랑을 해요. 그게 20년 전 얘기입니다. 7톤도 아닌 700톤도 아닌 7,000톤이 넘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물동량이 전 세계로 수출한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 무렵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로얄젤리는 4통, 5통에서 50g짜리 하나 생산했습니다. 지금은 한 통에서 50g짜리 2개 생산할 만큼 능력이 향상됐지만 20년 전에 중국에서는요, 한 통에서 5개, 6개 생산하는 로얄젤리 다수학 품종이 있었다는 것. 여왕벌 한 마리에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 줘도 안 파는 원종이 24종을 확보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육종 활용 기술을 기술로 분류해서 육성할 수밖에 없는 산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9번째가 경영기술입니다. 경영기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꿀을 판매하는 봉산물을 판매하는 유통망을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설정해서 하와이에 놀러가 있다가도 그죠? 스위치만 한 번만 넣으면 먹이가 저절로 공급되는 라인 그리고 물이 공급되는 라인을 형성하는 것 그런 것이 경영기술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하다못해 등검은 말벌 등어리에 칩을 달아서 위치를 추적하고 어느 서식처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아서 드론을 띄워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 그런 광범위한 모든 게 경영기술의 분야다. 그리고 10번째가 뭐예요? 전업농 육성기술입니다. 전업농이 반드시 이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는 요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소비 배열도 요것이 이제 이런 거죠. 32도라는 영역이 유지가 되면 월동에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소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만큼의 먹이가 없어진 부분에 벌이 여기 와서 붙어 있으면 이 벌은 죽는 거예요. 어디에 항상 있어야 돼요? 뭉쳐있는 벌이? 먹이의 경계선에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먹이를 쫓아다니면서 봉구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다. 근데 먹이는 이만큼 있는데 그 먹이가 없는 가운데 소비의 벌이 붙어서 뭉쳐 있으면 기온이 내려갈 때 그래서 꿀벌은 월동에 실패하는 첫 번째가 아사입니다. 굶어 죽은 벌이 바닥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벌통 안에 습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나서 기온이 내려가면 아사된 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동사. 그래서 파괴라고 하는 것은 먹이라고 하는 가장자리에 경계를 두고 봉구가 형성되지 못하는 벌에 한해서 파괴가 됨으로 인해서 실패를 보는 것이죠. 그럼 확장은 뭐예요? 32도라는 영역이 한 겨울에도 중심 온도가 영상 32도를 유지합니다. 근데 그 32도라는 영역이 어떻게 외부로 확장이 되면 32도라는 영역이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왕벌이 산란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이라고 하는 것은 32도라는 영역을 유지하느냐, 유지한다는 것은 봉구가 형성된 위치가 항상 먹이 소비 경계에 있다라고 하는 기준을 잡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파괴되는 것은 그 경계에서 벗어난 곳에 뭉쳐 있다가 기온이 내려가면 뭉쳐 있다가 그대로 머리를 쳐박고 죽는 거예요. 소비에 쳐박고 죽고 나와서 바닥에 떨어져서 폭삭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확장은 산란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봉구의 32도라는 영역이 더 넓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33도, 35도라는 육아의 최적 온도를 유지해가면서 건강한 벌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비 배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 벌일지라도 먼저 3번과 2번을 먼저 맞춰주고 나머지 5번, 1번, 4번에 있는 벌일지라도 그러한 소비 배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